고요한 산골 마을 양평군 서종면. 그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기와집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개울물은 마치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우가 들이닥쳤다. 제구 태풍 매미는 시속 150km의 강풍과 함께 3일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동반하며 마을을 덮쳤다. 으악! 살려줘. 순식간에 마을은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했다. 굽이굽이 이어지던 좁은 길들은 격렬한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고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논밭은 거대한 호수처럼 광활한 물바다로 변했다. 정겹던 붉은 기와집들은 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는 마치 재앙이라도 내린 듯 끔찍했다. 집들은 옹기종기 모여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파도에 쓸려나간 폐허는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차가운 흙더미만 남아있었다. 누구든 그 참혹한 광경을 본다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태풍이 몰아친 두 번째 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고 있던 희미한 손전등 빛 아래에서 마을 곳곳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혹시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든 제발 살아계신 분 계세요? 마을 한쪽 대나무 숲 옆에 있던 작은 나무집 자리에서 구조대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진흙탕으로 변한 땅 위, 엉망진창으로 뒤엉킨 잔해 속에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명한 싱글맘 김미경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가슴 위에서 얇은 천으로 단단히 감싸진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였다. 갓난아기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정적 속에서 마치 희망의 외침처럼 울려 퍼졌다. 그 작은 울음소리는 재앙 속에서도 삶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아기가 살아있어. 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해. 구조대원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미경의 손은 여전히 아기를 감싸고 있는 천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삶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지체 없이 미경과 아기를 임시진료소로 옮겼다. 구급차 안에서 한 구조대원이 중얼거렸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홍수 속에서 갓난아기가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걸까?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간호사 한 명의 눈에서는 힘겨워 보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를 꽉 붙들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미경과 아기를 서둘러 진찰했다. 아기는 힘은 없었지만 다행히 건강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다. 이 사실에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반면 미경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물에 잠겨 있었기에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응급실 밖에서 구조대원들과 의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정말 기적이야. 이런 극심한 환경에서 아기가 살아남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서 보호한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공허한 공간 속에 맴돌았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는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과연 미경이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난 후 미경은 놀랍게도 눈을 떴다. 병원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셨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허전한 팔이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이는 어디 있지?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들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구했어요. 그 말을 듣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혼미한 가운데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물이 점점 불어나는 와중에 힘이 다했을 때 그녀는 죽은 남편 박태준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굽이치는 강물 옆에 서서 마치 마지막 정신적인 버팀목처럼 그녀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분명히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나를 도와서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줬어요. 미경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경 모자의 놀라운 생활은 구조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모성애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춰진 의문을 품고 있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 왜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을까?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미경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녀의 아들 박천환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아들의 생존 자체가 신이 주신 기적이었으리라. 양평 서종면, 원래는 이웃끼리 서로를 잘 알고 지내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 35세의 김미경은 강인한 여성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대나무 숲 옆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1년 전 홍수로 남편 영웅 박태준을 잃은 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미경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짐은 그녀의 가냘픈 어깨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힘든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매일 미경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품삯을 받았다. 옥수수를 꺾고 벼를 베고 다른 사람들의 빨래를 하는 등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미경 씨는 참 잘 살아가네. 불평 한마디 없이. 1년 전 마을에 처음으로 큰 홍수가 들이닥쳤다. 그 홍수로 인해 미경의 남편 태주는 갇힌 가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그는 용감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그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배를 타고 아이 둘과 어머니 한 명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가 뒤집혔고 태주는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태준의 죽음에 미경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그녀는 일어서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로운 밤이면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엄마의 전부니까. 태풍이 몰아치기 며칠 전부터 서종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기예보에서는 전에 없던 거대한 폭풍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했다. 주민들은 급히 피난처로 이동했고 귀중품과 필수품을 챙겨 떠났다. 미경은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집에 남기로 했다. 그녀는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그녀는 남편 태준과의 추억이 깃든 작은 집,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지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태풍이 와도 이 집만 굳건히 지키면 돼. 이웃들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설득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아이 낳을 날을 기다릴 거예요. 이 아이는 당연히 자기 집에서 태어나야 할 존재예요. 미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한 줌, 간장 한 숟갈이라도 나눴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무척 좋아했고 그녀의 집 주변에 모여놀며 그녀를 착한 미경 이모라고 불렀다. 만삭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던 거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어. 사랑만 있으면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야. 태풍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미경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평소보다 더 거세졌고 하늘에서 새들이 혼란스럽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떠올렸다. 이번 태풍은 정말 심할 거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어서 피난 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을 지켰고 아기를 위한 작은 요람을 준비해 침대 옆에 두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강해져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해.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미경은 문을 굳게 닫고 작은 나무집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바람이 울부짖고 불어난 물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미경의 작은 집은 덜덜 떨었다. 집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진통이 덮쳐왔고 그녀는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기 위해 애썼다. 마지막 몇 분, 집이 무너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남은 마른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의 몸으로 물살로부터 아기를 보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아이는 반드시 살아야 해.
태풍이 몰아친 세 번째 밤, 서종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바람은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마치 모든 것을 찢어밟기려는 듯 집들의 지붕을 두드렸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물줄기는 모든 길과 집들을 삼켜버렸다.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의 절규는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곧 바람과 물소리에 묻혀버렸다. 대나무 숲 옆 작은 나무집에서 미경은 만삭의 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다. 물이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낡은 밧줄로 문을 묶으면서 자연의 분노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집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밀려 들어온 급류는 의자와 가구를 휩쓸어 갔다. 미경의 등은 몇 시간 동안 집을 보강하느라 이미 마비된 듯했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뱃속에서 격렬한 고통이 솟구쳤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미경은 기둥을 붙잡고 숨을 가다듬으며 속삭였다. 고통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물은 계속해서 차올라 무릎까지 잠겨버렸다. 미경은 무언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녀와 아이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경은 간신히 남은 힘을 짜내어 높은 선반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천을 꺼냈다. 마치 아이를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듯이 천으로 배를 감쌌다. 진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경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바깥의 바람소리를 뚫고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고 미경이 9개월 동안 기다려온 소리였다. 손안에 있는 붉은 아기를 바라보며 미경은 흐느껴 울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깨끗한 천으로 아기를 단단히 감싸고 집안으로 밀려드는 차가운 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아 올렸다. 아이야, 너는 꼭 살아야 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미경은 속삭였다. 뜨거운 눈물이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얼굴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큰 소리와 함께 집이 삐걱거렸다. 주 기둥이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경은 집이 곧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판자 위로 올라갔다. 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숙여 아기를 보호했고 차가운 물이 아기의 작은 몸에 닿지 않도록 막았다. 물이 점점 더 차올라 미경의 어깨까지 잠겼다. 뼈까지 시린 차가움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마비되었고 숨은 점점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아기를 놓지 않았다. 기력이 다해 눈이 감기려 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 태준이었다. 그는 강물 한가운데 서서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은 강해야 해요. 아이를 지켜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요. 미경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후 그녀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풍이 지나간 후 첫 새벽이 밝아오자 구조대는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구조대원들은 흙탕물 속을 허리까지 잠긴 채 대나무 숲 근처로 갔다. 그곳은 미경의 나무집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갑자기 들려왔고 구조대원들은 그 소리에 모두 굳어버렸다. 소리를 따라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큰 나무 밑에 떠내려온 나무 판자 위에서 미경은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두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과 차갑게 식은 몸과는 달리 아기는 건강했고 두 눈을 살짝 뜨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어. 모자가 살아있어. 구조대원이 소리치며 달려가 아기를 안아들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모자를 임시 병원으로 옮겼다. 아기는 따뜻한 담요에 감싸졌고 미경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모두는 어떻게 그 약한 여자가 아이를 폭풍우 속에서 보호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임시병원에서 의사들은 미경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고 심장은 거의 멎은 상태였다. 모두는 그녀가 폭풍의 공포로 인해 이미 기진맥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썼어. 우리는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그녀는 살 자격이 있어. 거의 1시간 동안 적극적인 소생술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미경의 약했던 심장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셨다. 모성의 본능으로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내 아이는 어디 있지?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간호사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미경의 손에 올려주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미경 씨. 모자 모두 안전해요. 미경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천하나, 너는 엄마의 희망이고 삶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미경 모자의 놀라운 생한 이야기는 곧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어떻게 아기가 폭풍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미경조차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그 기적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다. 한 젊은 의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머니의 강한 생존 본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는 모성애가 그들을 구한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에 동의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미경은 종종 죽은 남편 태준을 꿈꿨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강물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나 여기서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지켜줄게. 이 꿈들 덕분에 미경은 태준이 어떻게든 위험한 순간에 모자를 지켜줬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미경의 집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마을의 한 노인은 엄숙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아마도 영웅의 영혼이 미경 씨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을 거야. 미경은 회복을 마치고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녀를 들어올려 아이를 꼭 안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었다. 미경은 구조대에게 말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가 저를 도왔어요. 비록 정신을 잃었지만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구조대는 더욱 신기한 증거를 발견했다. 미경 모자가 구조된 나무 판자가 급류가 닿을 수 없는 큰 나무 쪽으로 떠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의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 판자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준 것 같아. 그 후 미경 모자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몇몇은 태풍 속에서 그들이 목격한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미경의 집 근처에 사는 한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미경 시집 쪽에서 빛이 났어요. 그때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행운의 조짐이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개입이라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웅의 영혼이 미경을 지켜주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 마을 전체는 미경의 강인한 모성애와 희생정신의 경외감을 느꼈다. 미경 모자의 기적적인 이야기는 그녀의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뿐 아니라 서종면 마을 전체에 큰 용기를 주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주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미경은 이제 단순히 강인한 싱글맘이 아니라 삶의 끈질긴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을 재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었다. 완벽하게 회복된 후 미경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작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폐허가 된 집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풍 속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다.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때부터 완전히 기력을 잃었던 때까지 그녀는 자신을 붙잡아줬던 것은 모성애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죽은 남편, 영웅의 이상한 꿈들이었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에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없어도 내가 당신의 목까지 살아가겠어요. 당신의 아이들을 잘 키우겠어요. 어느 날 아침 구조대는 미경을 다시 방문해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인 민 씨는 미경 모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미경 씨, 저는 아직도 나무 판자가 어떻게 물살이 거셀 수 없는 큰 나무 옆으로 정확하게 떠내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조대원들이 무슨 힘이 우리를 당신에게 이끌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태준의 존재를 분명히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 씨에게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마치 그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꿈을 이야기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아마 남편의 사랑이 저와 제 아이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미경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경이 지은 아이의 이름은 천안이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라는 뜻이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야말로 생명의 기적과 모성애의 힘을 증명하는 존재라며 감동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천안이는 미경 씨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빛이야. 폭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아이지. 천안은 어머니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경은 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치 그녀가 요람 옆에서 속삭였던 것처럼 사랑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엄마의 가장 큰 기적이니까요. 미경 모자의 이야기는 작은 가족의 부활을 넘어 서종면이 태풍 이후 일어설 수 있는 큰 영감을 주었다. 주민들은 그 폐허에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고치고 물에 휩쓸린 길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논밭에 씨앗을 뿌렸다. 미경 또한 마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쌀 한 줌, 나뭇가지 하나라도 힘든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폭풍 뒤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몇 년 후 서종면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미경 모자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에게 미경은 단순히 강인한 엄마가 아니라 사랑, 희생, 역경을 뛰어넘는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저녁 미경이 새로 지은 집 처마 앞에서 천안을 안고 앉아있을 때 마을의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미경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힘든 순간이든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천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태준 씨부터 마을 모든 사람의 사랑이 우리 모자를 위한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느 아름다운 아침 미경은 천안을 데리고 한때 물에 잠겼던 푸르른 논으로 갔다. 이제 걷는 법을 알게 된 천안은 논을 뛰어다니며 생기가 넘치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미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이 가득 찬 눈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태준 씨, 제가 해냈어요. 천안이는 우리의 자랑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햇빛은 두 모자를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언제나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처럼.